유익한 정보가 있고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 TVN 충청 매거진 이영주와 함께해요.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는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노사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용 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전화로 만나볼게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사랑 인간 존중 세종노사연구원 노무사 남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퇴사라는 단어 앞에서 한번 움찔하게 되는데 특히 갑자기 퇴사하면 회사에서 나한테 소송을 걸지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사표도 못 쓰고 끙끙 앓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노무사님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면 근로자의 무단 퇴사나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건 그 다음이거든요. 네.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사업상 위험 부담이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네.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빈번한 분쟁 유형인 무단 퇴사 사례부터 좀 알아볼게요. 근로자가 예고 없이 퇴사하면 회사의 손해가 분명히 발생하는데 왜 회사가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나요? 예. 바로 입증 책임하고요. 예. 또 인과관계라는 이제 두 개의 커다란 이제 벽 때문입니다. 아, 회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려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벽인 입증 책임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입증 책임으로요. 회사는 이제 막연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근로자의 퇴사 때문에 정확히 얼마만큼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계산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네네. 두 번째 벽인 인과관계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인과관계, 즉 이제 발생한 손해가 오직 그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때문이었다는 이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증명해야 됩니다. 네. 근데 오직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 네.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매출은 뭐 시장 상황이나 경쟁사 또 다른 직원의 실수처럼 수많은 요인을 받지 않습니까? 실제 판례에서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예, 좀 흥미로운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이제 배달 음식점이었거든요. 네, 배달원이 2명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무단 퇴사한 겁니다. 난감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가 그때 이제 그 두 사람이 동시 퇴사로 인해서 보니까 매출이 3,5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3,500만 원을 이제 법원에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은 두 사람의 동시 퇴사가 매출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이게 인과관계를 전부 인정을 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장한 3,500만 원 전액이 아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130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거든요. 그것도 공교롭게도 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또 나머지 네. 한 사람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3,500만 원 청구에 130만 원 배상이면 사실상 회사가 청구해서 이겼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바로 법원이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상당 부분 경감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법원이 손해배상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다음으로는 직장인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회사가 너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제하고 주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명백한 불법이고요. 예.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 근로계약서에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공제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좀 달라지나요? 그 조항 역시 이제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법은 이제 포괄적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이제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네네.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위법 행위가 됩니다. 위법이군요. 혹시 예외가 있습니까? 예, 유일하게 이제 그 상계라고 하잖아요. 유일하게 상계가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때입니다. 동의가 있었을 때는 가능하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건 불법이다. 그럼 회사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약정은 가능할까요? 그것도 역시 안 됩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은 이제 법원에서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거든요. 예. 근데 그 심사 기준이 이제 누구의 이익이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익이라면 뭐 회사의 이익이었냐 아니면 근로자의 이익이었냐 이거를 따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교육이 이제 신규 채용자, 뭐 필수 직무 교육 같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비용은 이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요. 네네. 그 반환 약정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반대로 해외 학위 취득 지원 같은 이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회사가 이제 비용을 대여해주고 의무 복무 시 면제해주는 형태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근로자의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회사의 필요에 의한 교육비를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정확합니다. 다만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이 또 교육의 이제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제 장기적이거나 네. 또 반환 금액이 또 실제 교육비가 아닌 또 위약금의 성격이고 또 금액이 너무 크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이제 근로자의 책임이 무겁게 인정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런 상황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바로 이제 고의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이제 고의로 회사 자료나 기물을 망가뜨린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거나 인수인계 자료를 없애거나 고객 정보를 뭐 가져가거나 이런 것은 이제 단순 계약 문제를 떠나서 바로 네네.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의성 여부가 법적 책임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갑자기 회사를 뛰쳐나가는 것이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무사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예, 또 민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나면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퇴사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회사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묶여가지고 또 감정 싸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퇴사하려는 직원은 최소한 한 달 전에 말하고 기본적인 인수인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퇴사는 분명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용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